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의 정치적 의무를 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우리는 국가에 대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 져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를 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사회개혁론자, 그리고 휴움, 롤즈, 유교의 관점까지 5가지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본성의 관점에서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존재라는 우리의 본능을 충족하여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꼭 정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 공동체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정치적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아 실현, 즉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정치적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국가의 개념도 함께 출제가 되므로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 가족 단위에서 가족과 가족끼리 교류를 하면서 촌락이 생기고 또 촌락과 촌락이 교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타난 국가는 최고의 공동체이며 으뜸 가는 선, 즉 최고선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선이라는 것, 으뜸 가는 선이라는 것은 행복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가장 최종 목적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위에서 보았듯이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그 자체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최고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후에 공동체주의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공동체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죽고 아주 오랜 뒤에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곧 공동체주의자이다 라고 말하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주의에 부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후에 사람들이 공동체주의자라고 평가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도 시험에 가끔 출제되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사회개혁론자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혁론자들, 홉스, 로크, 루소는요, 우리가 정치적 의무를 지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 의무를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들이 정치적 의무를 지기로 동의한 이유는요, 로크를 대표로 보자면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 공동체의 의무를 지기로 동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랬을 때 각 개인들은 자신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지키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경찰도 없고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남의 침입을 대비해야 할 거예요. 이러한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서로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줄 국가를 만들자라고요. 그래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무를 반드시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나서 정치적 의무를 지기로 동의한 적 있나요? 그쵸? 우리는 그냥 다들 태어나자마자 국가를 가지고 태어났고 정치적 의무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처음에 국가를 만들기로 약속한 사람들만 명시적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에 동의했고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정치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동의도 안 했는데 정치적 의무를 져야 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크는 묵시적 동의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묵시적 동의라는 것은요, 어떤 정부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이라면 국가의 정치적 의무에 따르기로 동의한 셈이라는 것입니다. 묵시적 동의,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꼭 이 키워드를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정치적 의무를 가지기로 약속한 거니까 국가가 만약에 개인의 기본권,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저항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크는 저항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저항권을 인정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으로 휴은 정치 공동체가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 의무를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속도로 같은 건 개인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 지어내기 힘든 재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은 국가에게 우리가 혜택을 입는다는 점이 많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무를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롤즈가 정치적 의무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롤즈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의무, 즉 도덕적 선을 증진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무를 자연적 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국가는 도덕적 선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도덕적 선을 증진시키는 국가에 대해서 정치적 의무를 져야 한다, 당연히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롤즈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교에서는 천명의 관점에서 국가가 권위를 지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군주의 통치권은 하늘로 온 것이라고 봐요. 자, 그런데 이 군주의 통치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뜻, 그러니까 민의를 얻어야 국가의 권위가 정당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의무를 져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5가지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